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치유관광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쉬는 여행, 이걸 넘어서서요. 몸과 마음의 회복,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새로운 흐름인데요.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공주대학교에서 열렸던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포럼 관련 뉴스 기사입니다. 네, 이 포럼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치유관광, 이게 정확히 뭘까? 또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이나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치유관광이 이렇게 부상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또 우리가 몇 년간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건강이나 회복 같은 키워드가 훨씬 중요해진 영향이 이게 트겠죠.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시대적인 맥락이 아주 중요하죠. 예전에는 휴가다. 그러면 그냥 좀 수동적으로 경치 보고 쉬고 약간 이런 거에 가까웠다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좀 개선하고 싶다. 정신적인 평온함이나 신체적인 회복 이런 걸 얻으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치유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또 성장하는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냥 조용한 유행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 놓는데 그 글로벌 웰리스 연구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2024년 전 세계 웰리스 관광 시장 규모를 예측했는데 이게 무려 9,953억 달러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죠? 약 1,356조 원.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데요. 네, 그 규모 자체도 정말 엄청나죠. 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성장 속도입니다. 이 시장이 2035년까지 보면 연평균 13.2%씩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다른 산업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그런 수치입니다. 연평균 13% 이상이면 계산해보면 대략 한 5년, 6년마다 시장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커진다는 얘기네요. 지금 1,356조 원이라는 규모도 엄청난데 이 정도 성장세면 진짜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사에서도 분석하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향상되고 또 여가 시간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 그리고 회복에 대한 절실한 이런 것들이 커진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쉬고 싶다, 이걸 넘어서 좀 건강해지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네, 자료에서 보니까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이라는 용어도 나오던데요. 이게 의료 관광이랑 웰니스 관광을 합친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세계적으로 고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다. 이 점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결합, 그리고 고부가 가치. 기존에 우리가 알던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 관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방이나 건강 증진 중심의 웰니스 관광을 이렇게 융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ICG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한 관광 상품보다는 훨씬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이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일부 부유층만의 얘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이 있네요. 보니까 지난 3월에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게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요. 법까지 만들어졌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분야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법률 제정은 정부가 이 치유관광을 그냥 일시적인 유행, 이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중요 산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 기칙을 만드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시점에 공주대학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열었다는 건 시기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어떤 큰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현하고 발전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정책적인 방향 설정하고 또 민간의 창의적인 실행 전략, 이게 잘 맞물려야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번 포럼은 그런 의미에서 학계나 산업계, 또 관련 단체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실질적인 모델이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치유 관광이라는 말이 아직은 저한테도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푹 쉬는 그런 일반적인 휴양 여행 있잖아요. 그거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뭐 그냥 이름만 바꾼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실 수 있는 지점인데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휴양이 주로 좀 수동적인 쉼,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치유관광은 좀 다릅니다. 산림이라든지 해양, 아니면 농촌 자원 같은 특정 환경 요소를 활용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원예 치유, 음악 치유, 명상, 요가, 맞춤형 운동 처방 같은 목적이 뚜렷한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아, 그냥 가서 쉰다, 이게 아니라 가서 무언가를 한다, 이런 거군요. 그것도 건강 증진이나 회복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말이죠. 정확합니다. 네. 심신의 건강 증진과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활동이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잠깐 언급됐던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은요. 바로 여기에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청취자분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추천받는다거나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로 활동 효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거나 이런 식이죠. 여행 자체가 하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과정이 되는 겁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여행 경험이랑 통합된다니. 와,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런 분야를 실제로 연구하고 또 이끌어가는 주체들도 있겠군요. 기사를 보니까 공주대학교 역할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공주대학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이 분야에서 꽤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여기에 강점을 보이고 있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해서요. 그 사람에게 최적의 치유 활동, 식단, 명상법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바로 이런 기술적인 기반하고 또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연이나 문화 자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융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했다고 합니다. 기술과 지역 자원을 융합이라. 와,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자연치유관광 포럼이라는 사단법인도 2013년부터 활동해 왔다고 하네요. 특히 이 포럼이 경남 고성군에 민간 주도로 치유관광 마을 1호점을 조성 중이다. 이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까요? 네, 그 고성군의 사례는 앞으로 치유관광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단순히 그냥 숙박시설만 짓는 게 아니라 장기 체류객을 위한 종합적인 치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안가를 따라서 고성 해양치유길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걸 또 그냥 길이 아니라 다이어트 로드, 에너지 로드처럼 목적별 코스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길 이름만 들어도 뭔가 목적이 아주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해양치유센터라는 핵심 시설도 계획 중인데요. 여기에는 요가나 명상실은 기본이고 해수나 소금을 활용한 찜질 시설, 심지어는 탄산가스를 이용한 수중치유 시설, 그러니까 탄산풀 같은 것까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스파 시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보다 전문적인 치유 목적의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네요. 근데 이런 시설을 짓는 것과 별개로 실제 운영이나 효과 면에서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방문객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물론 야심찬 계획인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접근 방식입니다. 단순히 관광객 유치, 여기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방문객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과 회복을 돕는 동시에 이것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특산물 판매 증대,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취자분께서 고성의 치유관광마을을 방문하신다면 그냥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걸 넘어서 동시에 그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게 되는 그런 모델을 지향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단순한 관광 개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네요. 기사에서 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님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치유 관광이 단순한 상품을 넘어서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 산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 88개 웰니스 관광지가 있다는데 여기에도 이런 모델을 확산하고 싶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고요. 네. 이용근 교수님이 지적처럼 치유관광은 잠재력이 매우 큰 복합 산업입니다. 산림, 해양, 농촌, 온천 등등 각기 다른 지역의 고유한 치유 자원을 어떻게 잘 발굴하고 또 융합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과제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원예, 음악, 미술, 문학, 심리상담 등등 더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해질 겁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치유라는 키워드로 다 엮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과제는 이런 다양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거점형 시설이나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외형적으로 멋진 건물을 짓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의 전문성이나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걸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걸 운영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게 관건이겠죠.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 같은 이런 논의들을 발판 삼아서 한국이 글로벌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 분야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내비치던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뭐 경쟁도 치열할 것 같고 그런데요.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요. 한국은 몇 가지 아주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뭐니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가 기술력입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나 통신 속도 같은 걸 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죠. 둘째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고 또 국토의 70% 가까이가 산림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 역시 중요한 자산이고요. 네, IT 강국이라는 점하고 자연환경 확실히 강점이네요. 그리고 셋째로 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도, 이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관련 산업 발전에 아주 훌륭한 토대가 되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주대학교 사례처럼 우리의 기술력과 또 고유한 지역 자원, 그리고 법률 제정 같은 정책적 지원이 잘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한국만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치유관광 모델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융합만 된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어쩌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네요. 오늘 저희는 치유관광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고령화와 건강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트렌드이고, 단순히 쉬는 걸 넘어서 능동적인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법 제정이나 인력 양성, 구체적인 모델 개발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도 확인했고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통합과 맞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 바다, 농촌 같은 다양한 치유 자원과 또 원예, 음악, 명상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치유관광의 발전 방향이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구현될 경우에는 우리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발전에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저마다의 작은 치유를 실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의 다음 휴가나 혹은 지금의 일상에 어떤 치유의 요소를 좀 의식적으로 더해볼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한 여행이 아니더라도요. 잠시 시간을 내서 자연 속에서 깊이 호흡하거나 아니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처럼요. 당신의 웰빙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하고 또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이 짙은 도시 속 팍팍한 하루 내 몸과 마음은 메말라가네 잠시 쉬어가고만 싶던 나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네 첨단 기술과 자연이 만나는 곳 스마트와 킬러 콘텐츠로 새로움을 빚는 곳 지친 삶의 쉼표를 찍어줄 그곳으로 함께 떠나가 볼까 이제 시작이야 공주대학교 이 열정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답을 찾았네 새로운 길을 열었네 스마트 기술과 킬러 콘텐츠의 결합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게 더 이상 똑같은 여행은 없어 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딱 맞는 치유를 제안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특별함을 더해 모두가 꿈꾸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스마트 여행리스 관광 치유 관광의 길을 찾아 숲과 바다 명상과 음악 새로운 나를 만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힘 우리가 만드는 미래 이제 시작이야 코리아의 바다 자연의 속삭임 코리아의 양치 6일 다이어트 로드를 걸어 따뜻한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숲속에서 깊이 숨을 쉬네 원의 치유 음악 치유 명상 요가 이 모든 경험은 삶의 활력소가 되리 루미의 상처는 아물고 진우의 지친 마음 회복해 객갑 무대 위 그들의 빛은 더욱 빛나네 우리는 치유 관광을 연구하는 개척자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드는 우리들의 개대헌 새로운 미래를 여는 치유 관광 산업 육성법